자, 윤미향이가 점입 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윤미향이가 어제만 드러난 의혹만 해도 정대협에서 5년간에 2억 6천만 원 정도가 지금 정발됐다. 정의연은 국고보조 8억을 누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당시 정의연이 왜 안성까지 쉼터를 찾아갔냐 하는 문제에서 돈이 서울에는 마포에 할랬는데 성산동에 할랬는데 비싸서 갔다 했는데, 당시 성산동에 보면 10억 이하 단독주택이 한 10곳 이상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정대협이 안성에 매입한 그 쉼터 7억 5천만 원짜리가 이해가지 않는 가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성교회가 15억을 기부해서 마포에 큰 쉼터를 하는 집을 이렇게 사줬어요. 마포 연남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쉼터에도 할머니들 몇 분이 안 계시고 3명이 있었는데 뭐 하려고 또 이 쉼터를 만든다고 그 짓을 했는가 하는 부분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요. 또 윤미향이가 지금 이 수원에 샀던 집을 2012년에요. 아파트를 경매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 산 돈은 뭐가 나왔냐,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전에는 그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았다 했다가 그 아파트는 8개월 뒤에 팔았고, 오후에는 적금을 깨고 지인 친척들이 도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성에 있는 287평방미터 쉼터 건물이 건축 대장에는 195평방미터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수상한 정개축이 있어서 안성시가 이재사 정의연대에 자료를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나 등본에는 없는 공간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의연의 위안부 쉼터 부분이 이 일과 관련해서 처음에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0억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받았는데, 이익을 사서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공동모금회에서 회계평가를 F라고 미기했다는 겁니다. 경고 조치를 했다는 거죠. 영수증도 미비했고 절차도 위반했다고 최하 등급을 줬다는 겁니다. 또 지금 이규민이라고 이번에 안성에서 당선되어서 곧 국회의원이 될 이규민은 이 안성의 소녀상을 모금한다고 돈을 갖다가 걷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를 걷었는가 하면 수천만 원을 걷은 걸로 보이는데, 김재동이를 불러다가 역사 교육시킨다 하면서 1,500만 원을 지출하면서 지금 소녀상에 있는 돈으로 좀 모금, 소녀상 만든다고 한 모금으로 주자 이러니까 반대가 많으니까 별도로 800만 원을 더 걷어서 모금해서 김재동이 강연 2시간 듣는다고, 그래서 소녀상 건립으로 모금했던 돈 중에 700만 원, 그리고 별도로 800을 더 얹어서 1,500만 원을 김재동이한테 2017년 10월에 지금 안성에 있는 한경대에서 2시간 역사 특강을 시켰다 하는 기상천외한 일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금 해명이 앞뒤가 안 맞고 이렇게 굴러가니까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야단이 났어요. 중앙일보가 지금 어제 온라인으로 재밌는 기사를 썼습니다. 안성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정대협 윤미향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성시 금광면 서운산 자락에 있는 위안부 쉼터인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팔아달라 했다는 겁니다. 이후 A씨는 윤 당선인과 수차례 통화하며 이 집을 팔기 위해 노력을 했고, 포털 사이트에 4억 5천만 원을 이렇게 올려놨다는 거예요.
자, 이 A씨는 16일 윤 당선인이 이 쉼터를 할머니들이 워낙 고령이고 올 일이 없으니 팔겠다고 했다며 자기도 여기를 워크숍 장소로 쓰고 있다고 하며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실제 딱 펜션처럼 지어진 곳인데 주변 시세를 고려해서 4억 5천에 팔기로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 당선인이 1년 가까이 연락한 A씨를 거치지 않고 지난달 이 쉼터를 팔았다는 게 A씨 주장이에요. 매수인이 누구인지 확인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팔렸다고 하니까 너무나 황당했는데 전속 계약 수준으로 나를 통해서만 팔 수 있는 집이었는데 어떻게 그래 됐는지 모르겠다. 뒤통수 맞았다. 팔렸다는 사실을 듣고 윤미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는 안 받았고 윤미향이 아버지하고 연락이 됐는데 아버지가 다른 공인중개업자와 계약에 팔았다고 하는데 주변 사무소에 물어봐도 연결되어서 팔은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없다. 누구에게 팔았냐고 물어봐도 확인도 안 해준다.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신의를 배반한 것 아니냐고 하고 윤 당선인 아버지가 이 쉼터의 관리인이라고 이 공인중개사는 이야기하고 동네 주민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월급을 받았다고 하고 윤 당선인 아버지가 컨테이너에서 왔다 갔다 하며 밭일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쉼터 뒤쪽에는 컨테이너가 하나 있었는데 윤 당선인 아버지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눠봤다라는 주민은 상주한 건 아니고 월목에는 있다가 또 금토일에는 안 보이고 위안부 단체에서 월급 받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돼 있고 이곳에서 할머니를 봤다고 하는 주민은 찾기 어렵고 젊은 사람이 여러 왔다 갔다 워크숍처럼 썼다라는 목격은 있었다. 두세 달에 한 번씩 차 여러 대가 있어서 그때마다 또 놀러 왔구나 싶었고 아이들도 자주 왔고 열댓 명이 와서 있다 가고 그랬다. 할머니는 없었고 가족 단위로 사람들이 오니까 이것이 할머니 가족들이 와서 쉬다 가는 곳인 줄 알았다. 최근 보도를 보며 쉼터라는 것이 할머니를 위한 곳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윤미향이가 지금 이런 걸 오래 하면서 30년간 간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사장까지 직위가 올라가면서 혼자서 다 주무르면서 돈을 여기서 저기서 장만해서 집도 사고 또 쉼터도 사실상 자기 별장으로 지금 가족 별장으로 이용하고 아버지 월급 주는 대로 이용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저거들 쓰고 또 남을 때는 이 고기 구워 먹는 펜션으로 이용을 해서 뭐 2천 몇백만 원을 지금 펜션으로 쓰고 받았다 수입을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미향이 부친은 쉼터 관리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7,600만 원 정도를 받아갔다는 거예요. 자, 여당이 이 문제를 어디까지 끌고 갈 거냐. 아직 문재인이가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여당 내에 다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낙연이가 윤미향 의혹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며 당에서도 지금 이 강훈식 수석 대변인이 무겁게 보고 깊이 논의하고 있다. 그간에 이제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세라고 해왔는데 위안부 쉼터에다가 수원에 아파트를 사는 과정이 석연찮다 보니까 이제 더 안고 가기는 어렵다라고 되고 지금 고소 고발도 자꾸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당원들도 지금 검증 똑바로 해라 빨리 제명하라고 수십 개 지금 글이 올라오고 있고 박범계도 어제 이야기했듯이 국민의 보편적 감성에 부합하느냐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쉼터가 이제 벌어진 이후에는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민주당 안에 번져가고 있고 윤미향 지지 선언에 성명을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14명이 있는데 민주당 의원이요. 자, 이들도 지금 상황은 좀 어려운 것 같다고 발을 빼고
지지에 공감한다고 했는데 성명서에 이름이 나도 모르게 올라갔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미향과 더불어서 같이 망할 거냐. 시간 끌면 화를 더 크게 입는다. 양정숙, 윤미향 등 쓰레기만 모아 공천한 것 책임을 져라 라는 글까지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안성의 이규민 당선자가 이재명 인수위에서 활동한 점, 경기도지사 인수위에서요. 이것까지 지금 친문 지지층이 더더욱이 윤미향이 제명시켜야 된다. 이재명이하고 가까웠냐. 이제 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윤미향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비례대표가 주어졌는데,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양정숙에 이어 윤미향까지 비례대표를 2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금 제명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원에 사는 윤미향이가 이 법적 주소지는 마포에 있는 쉼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명성교회에서 하는. 그래서 정 의원은 법적으로 위장 전입은 맞지만은 할머니 사망 신고차 주소를 옮겼다. 그런데 이사장 사퇴 후에도 주소를 지금 여기에 마포 쉼터로 해놨다. 이거는 마포 쉼터에 대한 윤미향의 일종의 권리, 말뚝박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자, 검찰이 지금 윤미향을 직접 수사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서부지검이 지금 이 윤미향 관련 여러 건의 고발 사건을 형사 4부에 맡겨서 강제 수사를 하도록 지금 가고 있는데, 법조계는 윤미향 남편 김삼식이 하던 수원 시민의 신문이 2013년 11월 작성한 이 쉼터 관련 기사를 벌써 삭제했고, 또 윤미향이가 이용하던 블로그와 트위터도 차단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커졌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지금 검찰이 이제 수사에 돌입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석열이 수사 1순위다라고 지금 이 문 정권의 최강욱, 황희석 등이 이야기를 해왔지요. 자,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이 공수처의 수사 1순위가 윤미향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여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를 누가 정했을까요? 이해찬이가 당대표라서 정했을까요? 보통은 보면 청와대에서 저런 거 다 관여하지요. 힘이 있을 때. 힘이 없을 때는 당과 청와대가 나누지요. 자, 지금 이번 총선을 치를 때 이미 총선 치르기 전에도 압승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었고, 또 더불어시민당이니 열린민주당이니 이런 거를 만들 때 청와대 제가 없이 각자가 알아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최강욱의 열린민주당도 결국은 청와대가 시켜서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시민당의 1번부터 그 뭐 당선권 내에 있는 쭉 번호까지 다 누가 했을까요? 결국은 청와대가 관여했을 거라고 보고, 청와대에서 관여했다면 청와대의 제일 높은 사람 책상 위에 올라가서 결재가 나서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윤미향의 처리가 저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 청와대가 이 사태를 수습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니까 당에서는 지금 청와대만 쳐다보는 거고, 초반에는 당연히 청와대의 흐름에 따라 윤미향을 옹호했다가 이제 사태가 너무 심하게 돌아가니까 청와대 입장이 바뀌었나 하고 또 쳐다보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자, 지금 문재인이 입만 다 쳐다보고 있는 한심한 형국입니다.